그러게. 아, 오늘 뒤져. 아, 연서 여기 있네. 왜 앞에 여기 있어? 카메라에 보일까봐? 아, 카메라 공격증 있어. 키스야, 키스. 잘했다. 나 뒤돌아보고 있었어. 아. 자, 미분계수부터 할게요. 네. 한 번씩 했던 거니까 간단한 얘기들만 체크하고 왜 그런지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거 빼고 갈게요. 네. 자, 뭐라고? 자, x축, y축에서 저렇게 그려진 함수 y는 fx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일 때의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a, fa라고 하고요. b일 때를 잡아서 b, fp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 두 점을 이어요. 그럼 직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b-a 분의 fb f-a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야.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요? 평균 변화율이야, 비율이야, 비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이거야. 여기에는 이 점을 점점 이 그래프를 타고 일로 점점 옮겨보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이 B라는 이 점이 점점 A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얼만큼 가까이 다가오냐면 한없이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여기가 얼만큼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 곡선이라는 건 점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대 계속 확대해 보면 거의 직선이나 다름없을 거다 이거지. 그때 이 직선이 얼만큼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B라고 하는 점을 A로 가까이 보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X는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라고도 부르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가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건 이때 이 딱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썼던 방법을 이용해서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라고도 쓸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이렇게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 표현은 얘네가 한 세트야. 얘네가. 네. 알겠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원래 dy dx라고 읽어요. 이거를 분수가 아니야. 이게 분수가 아니어서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라 라는 의미야.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듣기 편하게끔 dx 분의 dy로 읽을게요. 아시겠죠? 하지만 세트는 얘네 세 개가 세트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명령어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네는 전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같은 말이니까 다 외워야 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봐봐. 이거 B를 A로 보내와 얘들아. 분모가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는 얼마로 가? 0으로 가. 이건 그냥 0분의 0이야 결국에. 그러니까 0분의 0 꼴인 문제들은 많이 있었잖아. 우리가 앞단원에서. 그치? 그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은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우리 함수의 극한 배웠지?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은 어떻게 풀어? 0분의 0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요. 그쵸? 이것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값이 F'A예요. 알겠니? 자, 예를 들어보자면 fx는 x제곱이에요. 됐죠? 그런데 내가 F'1이 구하고 싶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 리미트 b를 1로 보내세요. 그래서 b 빼기 1분의 fb 빼기 f1을 하세요. 그러면 b 빼기 1분의 b의 제곱 빼기 1. 리미트 b가 1로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1은 아니니까 약분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1. 리미트 b가 1로 간다. 하면 2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다른 단원이 아니야. 똑같은 단원이야. 이름만 바뀐 거야. 알겠어요? 0분의 0꼴을 풀듯이 푸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너 아니야 임마. 쓰기가 귀찮아서 b 빼기 a를 x의 변화량 즉 영어 델타 x로 표현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봐. b가 a로 가까이 다가가. 그럼 a와 b 사이 간격이 얼마로 변한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하 델타 x는 0으로 간다. 델타 x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셨죠? 그런데 델타 x 이렇게 쓰니까 귀찮아. 두 번 써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이렇게 해도 써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애는 얘예요. 얘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무슨 얘기 하느냐면 문자는 그 h다라고 하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놈이다가 중요한 거야. 이 놈이 중요한 거야. 놈. 이 덩어리 자체의 놈이야. 알겠니? 여기서 h라고 하는 애가 이 h라는 문자 혼자 있던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a에다가 얘가 뭐다? 간격이다가 중요해. 그 간격이 얘와 같은 간격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F'A로 쓸 수가 있다. 간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격이 안 맞은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 a 빼기 h. 자, f a 생각해. a 더하기 2h랑 a 빼기 h랑 간격이 얼마야? 3h야. 간격이 3h인데 여기가 h로 돼 있어. 둘 중에 하나는 간격을 맞춰야 돼. 근데 f 안에를 건들자니 복잡해. 그러니까 누굴 건든다? 유식이 건드려. 3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다시 없애주시고. 근데 쌤 이렇게 마음대로 실수해도 돼요? 돼요. 왜? 미분이라고 하는 애들은 리미트, 함수의 극한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연산 가능해요. 실수배도 가능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3 곱하기 F'A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이거라고 했는데 극한값은 언제나 존재하니? 그렇지 않아요. 극한값은 언제 존재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랑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a 마이너스 f a 이렇게 있겠죠. 이 값과 이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고 할 거야. 알겠어요? 앞단원으로 얘기하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미분이라고 하는 애는 너무나 위대해. 그래서 발명이라 그래. 위대하니까. 그냥 발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특별하게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값을 우미분계수.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얘는 좌미분계수예요. 그래프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미분 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어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즉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로 갈게요. f a 더하기 h 빼기 f a 빼기 h 얘는 뭐다? f 프라임 a다. 돼요? 이해갔어요? 간격이 같으니까. 근데 이런 거 안 돼요. 얘는 같지 않아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미분 가능하다 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성립 안 하는 게 몇 개가 있어. 오케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웠어. 뭐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근데 반대로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얘예요.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요 그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야. 근데 반대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이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얘가 누구다? 첨점. 그래프가 뾰족한 걸 얘기해요. 자,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점과 이 점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FA라는 점이 불연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가와서 여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건 이렇게 점이 따로 비어있지 않고 여기에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래야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점도 다가오고 얘도 다가올 거야. 이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근데 첨점은 뭐냐면요 이런 애들을 얘기해. 알겠죠? 자, 왼쪽에서 다가와봐. 접선의 기울기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오른쪽에서 다가와봐. 접선의 기울기가 이 방향이야. 여기 옆에서 어때? 서로 다르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A가 0일 때야. 0을 기준으로 얘는 좌우가 대칭이지. 자, 이걸 평균 변화율처럼 생각해봐. 그러면 0에서 더하기 H, 0에서 빼기 H를 이은 거. 이거 얼마야 기울기? 0이에요. 이거는 0, 0, 0. 계속 0이지. 내 F'프레임 0이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조건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얘는 미분계수,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야. 이거 자체는 H고 H고 H가 0으로 가는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야.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체크해야 돼. 다 각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모두 체크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얘는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 가셨어요? 이거 이해 갔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F'A라고 풀고 싶어. 그럼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좌미분, 우미분계수 따로따로 해서 푸셔야 돼요. 다. 알겠어요? 풀 수 있어. 왜? 어차피 극한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들아, 아까 내가 여기서 이 짓을 했어 우리가. 근데 매번 이 짓 하려니까 편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수학자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바꿔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해봤어. 해봤더니 다항 함수들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면서 미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미분법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법 공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라는 걸 알아야 돼. 도함수의 정의. 뭐냐? 우리가 봐봐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였어. 그치? 근데 그 바로 옆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얘에서 조금 변하는 될 거야. 그 바로 옆에도 조금 변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값들도 어떤 일정한 변화를 갖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변할 때 접선의 기울기들이 스스스스스스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접선의 기울기 값들도 함수를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미분한 함수다라는 의미예요. 알겠니? 그러면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A라는 게 고정된 점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그런데 이 A라는 점을 고정시키질 않고 여기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이 a는 뭐야? 상수야. 상수. 고정되어 있는 점. 이때 이 a를 뭘로 바꾸겠다? 변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이제 옮겨 다니는 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a 소금.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f 프라임 x라고 하고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짓을 해봤어. 맨날 했어 이거를. 했어. 그랬더니 규칙이 있더라. 그 규칙이 뭐냐? 자, a의 x의 n제곱을 여기다 넣어봐. 넣어서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a n x의 n 빼기 1이 되더라. 위에 있는 게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차수는 하나를 깎아야 되더라 이거지. 이해가셨어요? 자, 상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런 거죠. 알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ax의 n제곱 더하기 bx의 n 빼기 1제곱은 어떻게 되더라? 미분하면 a의 x n 빼기 1 더하기 b의 n 빼기 1에 x의 n 빼기 1. 왜? 이거 왜 돼? 이건 왜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렇지. 극한의 성질 때문이야. 알겠어? 우리가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합쳐서 더하든 빼서 더하든 상관없었지. 그래 안 그래? 리미트 안에다가 합쳐놨어도 되고 빼서도 돼. 맞아? 그럼 얘네들은 어때? 얘도 미분이 가능하고 얘도 미분이 가능해. 즉 얘도 우리 미분에 대한 저식 요식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 얘도 존재해. 그러면 따로따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별로 따로 미분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런 성질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한 번에 미분하면 안 돼. 얘는 여지껏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분하잖아. 왜 했냐고. 극한의 성질 때문이야. 미분하다가 막히면 이거 극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얘네가 이것만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런 것도 해봤어. fx 곱하기 gx를 미분도 해봤어. 곱할 때 어떻게 미분이 되느냐 라고 해봤더니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여자 너 사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무조건 다 나오는 거야. 안 끝났어. 얘네가 또 했어. 이렇게 합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곱하기 안에 거 미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곱의 미분법, 이것을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느냐?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내가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가 들어있을 테니까 뭐를 해라? 유효해라. 은꼴 어떻게 해?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다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적어줬어요. 그런데 면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도함수의 정의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게 도함수의 정의는 아니고 사실은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미분계수의 정의랑 도함수의 정의랑 누가 더 큰 범위냐면 얘가 더 큰 범위야. 얘는 딱 어떤 값일 때만 적용하는 거고 얘는 아무 때나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 기억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아예 기억을 해버리는 게 좋아. x 빼기 1분의 x 10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거예요. 자, 0분의 0이에요. 인수분해 해야겠지? 할 수 있어. 이거 조립제법을 쓰든 아니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괄호에서 바로 인수분해하는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 여기다 1 넣어봐. f1은 얼마야? 3. 얘를 f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니까 얘는 뭐다? f 프라임 1이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10x 9제곱 더하기 2가 f 프라임 x죠? 네. 됐어요? 여기다 1 넣어서 이 값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건 아예 유형을 기억해버려. 그래서 우린 이제 함수의 극한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다 풀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최고차,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해가지고 이거든 풀 거고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쉽다면 이렇게 하는데 인수분해가 쉽지 않아. 그러면 치환해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이 얘기 정도는 조금 그냥 빼놔도 돼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이거는 내신에서 나올까 뭐 수능에서 굳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나오면 H라는 문자가 나오면 너희가 일단 그냥 디립다 보자마자 이거 도함수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H라는 거 보면 도함수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접근을 하는 건 맞아. 도함수의 정의가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극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미분계수정 이런 모양 나왔다고 자신있게 미분이다 무조건 확신하지 말고 일단 극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까지 주면 오 땡큐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가 우리 함수의 연속 문제 풀었었지. 그때 우리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 fx는 식 어쩌고 뭐 x가 1보다 클 때, 식 어쩌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아? 우리 그때 어떻게 풀었어?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같아야 된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오케이?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는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주고 똑같이 줘. 이렇게. 그런데 위에서는 fx가 연속이라고 줬었고 이제 뭐라고 주겠어? 미분 가능이라고 줄 거야. 그러면 연속이었을 때 여기서 얘들아 미지수가 하나야. a 하나 이렇게 미지수 하나야. 왜냐하면 는 1 여기다 넣고 1 넣어서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미분 가능이다 그럼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왜? 미분 가능하면 뭐야? 연속이야. 그래서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같다 하나 풀어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로 한 번 더 풀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짜리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웬만하면 유형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유형인데 확 까먹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유형이 하나 나오고 이 단원에 너희가 또 어려워하는 문제가 두 번째가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 예를 들어서 fx는 gx 얘가 2차식이에요. 2차식이고 gx 몫을 qx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자 나누는 식이 2차야. 나머지는 몇 차? 1차 2야. 미지수 몇 개? 2개. 우리 예전에 수 1에서 나머지 정리 배웠을 때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왜? 모르는 문자가 a와 b 두 개야. 그럼 식이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에 2차식을 줘버리니까. 이해가요? 근데 여기 2차식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풀 수 있어. 이걸 뭐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나머지 정리랑 연속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 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단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연속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단원 오기 전에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집에서 이거 머릿속 이미 들었던 사람들은 오케이 하고 영상 한번 보고 아니면 노트 필기 한번 보면서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 안 해봐도 돼. 근데 이거 보면서 뭔지 모르는 사람 이거 그려봐야 돼요. 그려서 가까이 가야 돼요. B란 점이 여기 아니라 여기 있을 때도 올 수 있어. 직접 이 그래프부터 그려서 이 식 이거를 치환해서 요식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길 이거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미분법 공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곱의 미분이랑 합성함수 미분까지 알아야 돼요. 목세 미분이라고 나눗세 미분인데 안 할게요. 여기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할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가 가끔 나와요. u, v, w. 그럼 어떻게 하냐? 앞에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가운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성이 3개짜리면 어떡하냐? 겉에 미분, 나머지 그대로. 됐어요? 곱하기 두 번째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곱하기 마지막 거 미분.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요. 합성함수 미분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할 거 정리해주세요. 그냥. 와씨. 알고 나왔어? 아니.